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시국선언 잘 마쳐서 뭔가 감동적이고 또 이번 시국선언은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종교인들이 나섰으니까 어느 한쪽은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걸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또 침묵하고 또 수수방관하고 또 박근혜 정권을 계속 유지되는 상황을 묵과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은 책임이 있지만은 열심히 이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 특별히 우리 한영수 대표는 또 그때 서울에서 땅만 갑자기 하나만 들고 올 수밖에 없어서 너무 마음 아팠는데 그에 대해서 반갑고 그다음 우리 이포 선생님 어제 선교사님 이제 민중의 소리에 너무나 멋있게 이렇게 천명하시는 모습 사진 실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번에 그때 부산에서 뵌것 같은데요. 어느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밀양에 있다가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보성 와서 보성에서 하루 있다가 여기 이렇게 왔는데요. 오는 길에 보성 대화사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디안의 기우제 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비가 올 때까지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지낸다라고 하는데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시국선언이, 시국미사일이 계속 해왔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정권이 정말 이 몰아내고 퇴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을 진짜로 안 봤어요. 너무 시국을 전폐하기에는 진짜 너무 심각한 그런 너무 웃기는 방송이잖아요. 그 보면은 조금만 봐도 이게 너무나 웃기는 방송이다. 이건 완전 개그도 이런 개그는 진짜 하지 말아야 돼. 웃기는 것을 저렇게 방송국에서 한다는 게 너무 놀라고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조작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보다가 딱 머리를 싸매고 그 뒤로는 그 다음날부터 텔레비전을 안 봤어요. 그래서 참 이 현실을 침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그 뒤에 있는 총각. 네. 총각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청년문화공간 부드러운 직선이라고 청년문화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도 되고 또 교회에 있고요. 목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광주에서 한 4년 조금 넘었는데요. 값없이 문화를 죽여드렸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대사를 죽여드셨는데 저는 문화를 죽여드렸는데 이게 너무 얼토당토 하는 걸 들어가지고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또 이제 한 4년 정도 되니까 자리도 잡았고요. 그래서 김영호 선생님이랑 이제 지역에서 움직이면 좀 같이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또 문제들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진짜 길을 쓰고 참여를 해서 되게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 만나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박일라입니다. 저는 예장통합 홍선 베델교회 고문원 목사입니다. 이시 임원을 맡고 있어서 임원인 관계로 시국선언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느껴진 게 뭐냐면 자식들이 생각나요. 애들을 키우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여러 종단의 상식자들이 되게 서로 나누면서 여러 많은
사람단이 교차하면서 거기다가 천도교에서 100년의 움직임을 저도 참 여러 생각이 교차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참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다. 이러한 상황에 종교가 또 이게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안을 또 찾아가는 것은, 또 어느 나라는 유력한 종교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는 여러 종교가 연합해서 또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무엇인가 모아지는 한국인의 뭐가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모든 국민들하고도 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암담해도 빛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또 장성에 살고 있는 추원부입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무슨 직업을 갖는다거나 하는 일 없이 평생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백수로 살아왔습니다. 뭐 현재 확실한 소속은 화물연대라는 단체에 뭐 천도 산업단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기웃되고 있습니다. 중심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뭐 내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이게 평생을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유람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놀고 보고. 오늘 지금 저 YMCA는 제가 여기서 나고 자라서 살았지만 참 오랜만에 들어가 봤습니다. YMCA 건물에 감회가 새롭더구만. 예전에 이 금남로에 소그루마, 말구루마 다니는 시절 할 때부터 쭉 봐왔지만 지금 전부 다 넓어지고 격세지가 그럴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문득 뭐라 그럴까, 우리처럼 이제 박정권 밑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아온 세대가 있는 그때 시절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지금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옆으로 쭉 보면서 중원부를 끝없이 내년 가보년에 뭔가 이 나라에 새 기운이 펼쳐지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문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광주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고, 모태들 힘내셔서 뭔가를 이루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꺼이 저희들을 이 아주 풍경 좋은 찻집으로 모셔서 차도 대접해 드리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최명진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멋있죠? 최명진 목사입니다. 저는 기독교대학 복음교회 NCC 감액교회 교단 목사고요. 여기는 이제 우중산 풍경소리라고 사단법인인데요. 저희가 11년째 음악 계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전주, 환경보호, 그 다음에 지역문화 이런 내용인데요. 지역문화 안에는 특별히 말하면 이제 광주정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광주정신은 광주라고 하는 지역적 정서가 아니라 광주가 갖고 있었던 저항적 정신을 어떻게 노래나 시로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김원중 씨라든가 그 다음에 정대중 감독, 한참 촛불 집회도 나가서 음악회를 했었고, 한 70~80% 재정이 다 시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요. 이 공간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공간이고, 마땅히 오셔서 들리시고 차 한잔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담수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저희 음악회에 많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시인들, 그다음에 아주 실물성의 시인들, 또 나아가서 갤러리를 한 이유는 이게 이제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 민중미술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미술인들도 함께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모태가 됐던 것은 정신사 스님하고 맨 초에 있었던 그러니까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4대 종교거든요. 먼저 선생님 모셔서 아마 5대 종교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이면 저희가 그 원불교 개각절에 원불교 교당에서 음악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이면 부처님 오신 날 대웅전 앞에서 음악회를 하고,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부처님 오신 날 축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이제 돌아오는 성탄절이면 교회나 성당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그러면 스님이 오셔서 성탄절 메시지도 하시고, 이제 선생님 오셔서 하시면 상처들로만 유명하신 분이 하시니까, 아니 정말로 제가 좀 이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준비 중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어떤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밑에 약자한테 정의를 세우기보다 강자로부터 그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거기에 큰 소리를 치고 약자들을 위로하고 이 사회의 정의를 이렇게 보듬어가야 되는데, 종교가 많이 권력, 그다음에 자본하고 결합했다고 믿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 우리가 시대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 깊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늘 이렇게 순간 뒤돌아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본 좀 물질적인 안락함 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시대적 경각심을 이 시대의 목표자들이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우리 최명진 목사님은 아무튼 제가 소개하기에는 워낙 활동 영역이 넓으신 분이어서 제가 소개하면은 그냥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지난 8월 1일 날 저희 4대 종단이 박근혜 물러가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아주 더운 날이었죠. 유튜브의 그 조회수는 31,000건이 넘어갔습니다만 또 중앙 언론은 좀 타져오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그 용암이 들끓고 있었던 그런 작용 가운데 하나였으리라고 보고, 오늘 각 종단별로 쭉 해오던 시국 선언을 광주가 한번 이렇게 모둠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둠은 또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때 8월 1일 날 그 기자회견문도, 오늘 시국 선언문도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종단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회람하면서 약간의 내용 수정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날 그 기자회견문도 종교적 가치를 담아냈었고, 이번에도 너무나 피로감이 지쳐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 광주 시민들, 또 우리 종교인들을 품어주는 그런 내용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연하게 품고 가되, 그리고 입장은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큰 대원칙 속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촛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에 종교인들이 힘을 실어주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인정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김영숙 목사님이 아주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또 핵심들을 잘 짚어주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열심히 좀 싸워달라 하는 바람까지 넣어 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 드는 문제는 또 숫자가 뭐 적든 많든 계절의 어떤 상관의 계절의 영향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이것은 끊임없이 갈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그 기독교 목사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의 진보 운동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아까 최명진 목사님도 정의라고 하는 말 속에 이제 힘없는 자, 약자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약자의 아픔을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로 삼는 그런 경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시민운동 진영에서 또 뭐 정치계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일는지 모르지만 종교인들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떨치고 나가야만이 이 기운이 우리 진보의 진영을 더 그 지평을 넓혀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더 건강한 생명, 평화, 정의의 어떤 단계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행사도 했었는데 오늘 뭐 5대 종단에서 정말로 최대한 모아가지고 오신 겁니다. 처음 본 분들이 뭐 대다수일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광주운동 진영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한국운동의 진영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작은 차이들은 좀 극복해가고 큰 계의를 위해서 뭉칠 수 있는 그런 기운들도 받아 안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런 모임 시국선언이 정말로 그 생명의 기폭제가 되어져서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뭐 광주가 칭찬받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기운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활동에 좀 기운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황부터 시대의 사건에 외면하지 말아라 또 우리는 정치적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보니까 각 나라의 추기경이나 또는 교구장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저는 우리 종교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발생적인 진행의 의미로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 이 때는 단순히 물리학적으로 조금씩 1초 1초씩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변형, 전환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이 가보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정치의 거짓과 참을 분별해내고 또 법의 참과 거짓도 분리해내고 심지어는 종교마저도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우리 전 민족이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외로운 싸움인데 이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신이 어떤 가치가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가야 될 가치인지 정말 판명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오늘 이제 뭐 공헌을 했습니다만 촛불문화제라든지 우리와 함께 5대 종단이 하는 시국기도회라든지 이웃 종교 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잘해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다시 회복하고 또 조국 통일도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에 작게나마 지역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주 뜻깊은 날이었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대접해 드린 건 아니지만 앞에 있는 차들은 다 마시고 또 다음 일정은 또 소화하러 또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도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좀뭐 부탁하고 싶은 거. 네. 그 길에 종단에 말씀한 분 보시면 저희 참고하실게요. 참 우리 진도교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은 가보년 100년만 이제 웅터하고 용투를 하신다는데 참 묘하게도요 그 말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제 아까 그 책을 들었습니다만 그 책의 의미는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보년의 개념과 일치되네요. 사실은 저희들 9월달에 이제 발간했는데 그 표지는 제가 우연하게 표지를 왜 그런 색깔을 했느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사무실을 가는데 그 지하철에 보니까 색깔이 푸른색이 돼서 아주 강력하게 힘을 쫙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왜 푸른색이 됐느냐. 그래서 지난해 바뀌는 것은 청와대가 가짜가 들어갔는데 푸른색 청와대를 바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뒷면에 오렌지색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명예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했지만
국민에 의해서 바뀐다. 내년에 가부 경장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 일치되는 거 지금 기운이 보이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책이 만들어졌고요. 저희들이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의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단지 아는 거는 국정원에 관련한 사항이 보도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언론이 한표가 되어 권력이 완전히 한표가 되어가지고 일방적인 정보만 국민한테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 이 책자 이걸 보다가 벌써 나라가 다르게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 보도 안 해요. 절대. 저희들 소송 제기한 것도 보도 안 합니다. 또 진행사항도 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하냐 언론에서는 선거무효 소송을 하는 법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는 건 놓쳤다. 이렇게 한 개도 보도하고 몇 개에서 YT에서 누가 나와서 또 조선TV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엄연히 지금 정식으로 소송 제기해서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다는 진실만 알게 되면은 이거는 저절로 해결되는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은 아주 국민들이 아는 기본 필수 독서라고 저는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선 이 부정선거를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종단에 종단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우리 한번 설명 들어보자 하면 저희들 그동안 한 책하고 모든 내용들을 다 기본적인 머리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드릴 그런 불러주시면 저희들 설명드릴 토론이라든지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생각. 왜냐하면 저희들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한 1년 정도 끌다 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팔고 있는데 교문구에서는 3만 원에 팔고 있는데 여기에서 할 때는 만 원씩 해서 전부 다 해서 드릴 테니까 어떻게 좀 소화시키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부탁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모든 국민이 정확하게 부정선거 실상만 알면 국민의 힘으로서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희들 정정식 할 때 꼭 문서를 또 하나 넣었습니다. 그 문서는 내용을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뭡니까? 행정부, 국회의원이 입법부, 대법관은 사법부. 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 헌법기관이 부정선거를 국민을 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현재 부정선거한 최고위층은 전부 다 스스로 사퇴하라. 그리고 새로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국대책위원회 원로회의에서 결정해서 새로 합법적인 적법한 정통성이 있는 국가 권력을 창출하자. 그런데 그거를 연착륙시켜서 평화로이 비폭력, 무역, 소위 명예혁명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을 국민한테 제안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좀 활용해 주시고 저희들 신분을 받겠습니다. 사실은 그 책을 다 읽으려면 너무 안에 그 법적인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워요, 사실은. 법적인 조장에 있는 사람 읽으면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무슨 시간이 나면은 저희들이 부르면은 가가지고 짧게 40분만 주면 됩니다. 30분 설명하고 10분 질문 받으면은 이 부정선거의 한 95%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문도 읽어보고 잘못된 건 잘된 거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계기가 있는 단체에서는 저희들 소속인단한테 전화를 하시면 시간 나는 대로 와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화이트보드만 있으면 됩니다. 화이트보드만 있으면 제가 거기서 딱 설명하거든. 질문 받고 또 대질문 받고 하면은 거의 95%를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 책을 읽고 가르치려면 너무 힘듭니다.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명함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지금 연락처도 있고 하니까 서로 명함을 소개를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드리면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선거 소송인을 한글로 치셔가지고 클릭하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거기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선거 소송인단을 한글로 치시면 저희들 카페가 나와요. 거기 재판 기록이든지 모든 사람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숙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연락처하고 뭐하고. 예, 예. 요 카페에 딱 들어오시 보시면 저희들 목표는 완전 그 오픈입니다. 오픈식이라는 거죠. 정부는 다 알리는 거예요. 저희 뭐 주소부터 말해야 전부 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명함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 안 받으시면 저희들이 그 간단히 소감을 좀 말씀해주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솔직한 말로 우리 김 대표님은 15년 동안 계속 저하고 10년 전에 만나 투쟁을 했고요. 저는 11년 전하고 이래가지고 10년째 되는 해에 두 분이 의형제를 맺었어요. 10년 동안 이런 거 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의형제를 맺고 아니 근데 두 분이 다녔을 때 이렇게 버텼어요. 버티다가 사실은 올 한 8월경에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세상이 안 바뀌고 모든 사람들 다 만나보고 했는데 바뀔 기미가 모임해가지고 조금 처져가 있었습니다. 처져가 있다가 이제 종교단체에서 시국 선언이 나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역시 이 나라는 안 죽었구나. 우리는 이 나라 죽은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마음까지 먹었나? 이 나라를 빨리 떠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나라는 재앙이 온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분명히 재앙을 만날 것이다. 안 좋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사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바른 정의를 위해서 이제 나오니까 말도 못하는 그 몸에서 나오는 힘 아니고요. 그것을 오늘 또 여기 와서 5대 종단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사람들은 살아있구나. 난 이 나라를 떠날 필요가 없구나. 그런 희망을 얻었고 오늘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러고 아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고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때고 이제 전국이 전부 합쳐지고 이러면은 제가 선관위에서 정치인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 정치 수준이 있습니다. 이 종단 5대 종단이 합쳐가지고요. 그 조직이 원래 30만 이상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정치인들 전부 꿀 안 씁니다. 여야가 다 꿀 한 자가 빕니다. 살리더라고. 선거로서 완전히 폭발시키거든요. 이게 종단이 1000만 넘기 때문에 1000만이 일사불란하게 한 소리 나오고 이러면 바뀝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면 제가 선관위 노조 본부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이렇게 좀 붙여달라고 합니다. 가면은 정치인들이 기본 조건이 있어요. 서로 친하니까 바로 여야가 이런 조건만 보여주면 다 들어주겠다. 그 조건이. 그런데 이번에 5대 종단은 그 조건이 다 찼어요. 찼기 때문에 제가 올 적에는 정치적으로 올 적에는 청와대에서 지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옆에 따르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거의 마음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 조직된 저 종교 세력들한테 못 이긴다. 접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12월 19일 날 5대 종단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신다니까 그때 한번 하시고 몇 번 하시면은 정치권에서 하답이 나옵니다. 명확한 하답이 나옵니다. 그러고 이런 사건은 세계사적으로 처음일 거예요. 대한민국이. 처음일 거예요. 그것이 이 정신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가지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출발이 적극적으로 한 데가 광주입니다. 광주.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광주고 원래 우리는 목표가 영남부터 먼저 일어나기를 찾아다녔어요. 왜냐? 광주 사람들은 원래 옛날부터 저항을 많이 하니까 또 광주가 이런 걸 줄까 싶어가지고 영남부터 불을 비치가 이쪽으로 오더래가지고 다음을 거치도록 이래 하려 했다고. 그런데 영남 쪽에는 일부만 지금 막 끌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광주처럼은 되지 않았어요. 어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오해가 많으니까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우리 단체에서 전략을 구사했어요. 그런데 광주가 그래 다행히 자연스럽게 오늘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5대 종교가 이렇게 통합한다는 것은 저 뭡니까 중동 같은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건 뭐 제가 볼 때 전 세계가 감동할 그런 사건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9월 23일 날에 천주교 전체 미사와 5개 종단의 오늘 미사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평가가 될 것이다. 제2의 동학혁명이 아닌가. 제2의 동학혁명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해가지고 마무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성가에서 볼 적에는 종교 조직이 제일 탄탄합니다. 비근한 대로 노인 조직, 노인의 조직, 정치인들 신경 안 씁니다. 예산을 주면서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는 정치인들 무시 못합니다. 그 단체들 간에 그것만 보시면, 비교를 해가 보시면은 대번에 인식이 될 거예요. 요번에 이렇게 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하답이 없습니다. 하답이 없다는 말은 자기들이 이미 살 길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월 22일 날 그 수송도 시국 미사례였습니다.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저기 나와버렸거든요. 그거는 이미 저쪽에서는 부정선거를 알고 겁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미 5대 정당 전체 합치면은 나중에 보세요. 12월 달에 그래 하시고 1월 달에 하시고 2월 달 3월 달쯤 되면은 거의 지배적으로 힘이 실어져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빨리 내려오고 빨리 정리돼야 이 나라 빨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템포가 빨라졌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10년 동안 정부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느낌을 제가 전합니다. 약태 오늘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동학을 수 선생님이 동학 창조하신 지는 1860년 4월 5일 날, 음력 4월 5일 날 창조를 하셨고, 그 후에 1894년 갑오 동학혁명이 이곳 전라도 고베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것을 탄압하려고 민들이, 백성들이 더 이상 그 가령 중에 저항을 했는데, 그 당시 집권 세력의 민비는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원색에 해가지고 6,000명의 그 청나라 군대들이 아산만으로 해서 우리 백성들 살리고 도륙을 하려고 왔는데, 뒤따라서 일본의 부대들이 또 상륙을 해가지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초들이 외국 병사들에 비해서 죽었다. 이 나라에서 또 청나라와 일본들이 또 청일전쟁으로 됐고, 이제 내년이 그 120주년 갑오 동학혁명 이제 또 때가 됐죠. 이 120주년이 되는 갑오의 동학혁명. 내년에는 제발 우리가 거짓이 없어지고 참여의 세상이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